어, 얘들아,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시작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15번까지 문제풀이 했었죠. 이제 뒤에 주관식 공통 주요 사전 문항들을 한번 같이 풀어볼 거야. 몇 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20번부터 시작해서 22번까지 20, 21, 22 이렇게 공통은 세 문제 풀어볼 거야. 그리고 뒤에 확률 통계하고 기하 선택 과목은 4점짜리 세 문제 있지? 28, 29, 30 그걸 풀어줄 테니까 잘 한번 참고하면서 꼭 오답하시고 부족한 부분 채우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일단 공통 부분부터 봅시다. 20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20번 한번 봅시다. 20번 보시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답니다.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래. 그럼 fx의 생김새가 요 딱으로 생겼겠죠. 그래프 개형은 아래로 블록할 거고, 그때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돼.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정의돼 있대. 그럼 봐봐. 그럼 이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를 한번 관찰해 보면 f가 얘들아 2차라 했으니까 g는 몇 차겠어? 그치, 3차겠죠. 왜? 얘를 0부터 x까지 적분했으니까 얘를 적분하면 3차가 되니까 gx는 3차 함수야. 3차 함수라고.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함수야? 그치, 양수인 3차 함수죠. 왜?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걸 정적분해도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로 되겠죠. 그때 봐봐.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니까 얘를 보자마자 너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는 대입 욕구와 두 번째는 미분 욕구지. 그럼 대입 욕구에 의해서 아래 끝과 같은 상수를 좌우변에 x 대신 0을 대입해 보면 g0이 얼마라는 사실이 나와? 그치, 0이라는 사실이 나오죠. 그러니까 3차 함수의 x절편 하나를 알려준 거야. 그게 x 이퀄 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분 욕구, 좌우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g'x는 무슨 x가 돼? 그치, fx가 되죠. 이 두 번째 미분 욕구에 의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gx의 도함수가 3차의 도함수가 2차니까 그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1 이상일 때 gx가요 g4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and 동시에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 값이 절대값 g3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x가 1 이상일 때 그 1 이상의 범위에서 함수 gx의 이 점에서의 모든 함수값들이 4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크거나 같답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대.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면 x축 아랫부분, gx의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렸더니 1 이상에서의 범위에서 3일 때의 함수값, 절대값의 함수값보다 항상 함수값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gx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지면 될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봐봐.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야 돼요. 근데 gx가 지금 3차잖아?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럼 무조건 그 값이 존재하는 패턴으로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gx 이렇게. 그럼 봐봐. 그러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x 이퀄 1, 그러니까 x는 1의 위치를 세팅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를 먼저 세팅해주는 거야.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x 이퀄 1이 여기 있어. 그럼 1 이상의 범위에서 4일 때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니? 아니죠. 왜냐면은 4가 여기 있으면 1 이상에서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게 아니지. 왜? 작은 부분이 있잖아. 됐지? 그 만약에 4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1 이상에서의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x값 4라고 생각해봐. 그럼 1 이상의 범위에서 이 4일 때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니? 아니죠. 왜? 4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이 사이에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x 이퀄 1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러면 1의 위치가 여기가 아닌 거야. 그리고 지우는 거야.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지우면서 1의 위치를 추론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 조건에 맞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1의 위치를 변형하면서 조건을 만족하도록 1의 위치를 정해주는 느낌이야.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봐봐. 그럼 만약에 1이 여기 있다 해볼까? 만약에 1이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1 이상의 범위에서 4일 때 함수값보다 모든 함수값이 다 크거나 같으려면 4가 이 3차 함수의 극소점에 x좌표로 돼 있으면 되죠. 왜? 그럼 1 이상의 범주에서 4일 때의 함수값보다 그 범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한 함수값들이 4일 때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1이 이쯤에 있으면 돼요. 대략적인 위치야. 물론 이쯤에 있어도 돼. 근데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1 이상에서 4 이상보다 크거나 만족하지 않는 작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 사이에 있으면 돼. 됐지? 그럼 봐봐. 그럼 gx의 x 이퀄 1에서의 위치를 짐작을 해봤는데 두 번째 보면 이 gx의 그래프를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렸더니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봐봐. 원래는 접어 올리기 전에는 4보다 크거나 같았던 것이 접어 올렸더니 3에서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gx가 x절편 중 하나가 3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스르륵 하고 지나가 그때 x절편이 총 이렇게 지나가면 3개 생길 텐데 이때 이 점의 x좌표가 3이면요 잘 들어봐. gx의 절대값 씌운 함수 그걸 노란색으로 표현해볼까? 그럼 이게 이렇게 되지. 정확히 그래, 정확히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봅시다. 1 이상의 범주에서 3일 때의 함수값 사실은 0이지. 1 이상의 범위에서 0보다 모든 그 범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x값에 대한 함수값들이 이때보다 더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그래프의 개형이. 그러니까 gx가요 x 이퀄 3에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대입 욕구에 의해서 gx의 절편, x절편 중 하나를 알아내서 그게 뭐야? 0이잖아. 그럼 이 점에서 x좌표가 0이란 얘기겠죠. 됐죠?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조건에 만족하는 개형을 추론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f9의 값을 구하래. 그럼 나보고 fx 2차 함수 추론하라는 얘기지. 이 2차 함수 추론해야 돼. 근데 최고 차이 계수를 알려줬으니까 1차 차이 계수 상상만 모르는 거잖아. 그럼 식 몇 개 뽑아내면 돼? 2개 뽑아내면 되는데 그러면 fx를 결정하도록 조건을 2개 뽑아내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야? 그치? 4에서의 원래 함수 gx가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g'4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고 g'x가 fx를 했으니까 g'은 결국 f4랑 같고 f4가 0이란 얘기지. 그러면 2차 함수 fx의 절편 하나를 준 거야. 그럼 fx를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x-4 곱하기 나머지 인수 모르니까 x 더하기 k를 주자. 됐죠? 그러면 k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식 하나 더 뽑아내야 돼. 그게 뭐야? 그치. g3은 0인 거. gx의 x절편이 3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g3이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dt. 근데 여기가 3이니까 fx dx라 써도 되죠. 그 값이 0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지. 그럼 k 값 나오겠다. 그치? 그럼 해볼게요. fx를 이렇게 써볼게. 봐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얘 전개하면 x제곱에 더하기 k-4의 x가 되고 마이너스 4k가 돼. dx. 얘가 0이 되면 되죠? 그럼 얘를 쭉 적분하시면 한 번에 갈게.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k-4 곱하기 2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4k의 x가 돼. 그걸 0부터 3까지 적분하래? 그럼 아래 끝은 0이니까 대입 하나 많아? 그럼 3만 대입해? 그럼 대입하면 얘는 얼마야? 9 더하기 얘는 2분의 9 곱하기 k-4 마이너스 얘는 얼마야? 3 대입하니까 12kg. 얘가 0이어야 돼.
그냥 양변 2를 곱하자. 귀찮으니까. 그럼 18 더하기 9 곱하기 k-4에 마이너스 24k가 0이 되지. 그럼 얘 전개하면 9k고 빼기 24k니까 빼기 15k. 상수항은 빼기 36에 18이니까 빼기 18. 넘기면 18. 그럼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5분의 18이죠. 아, 그래서 fx가 결정돼. 어떻게? x-4 곱하기 x-15분의 얼마야? 글씨가 왜 이러니? 18?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얼마 대입하래? 9 대입하래? 그럼 f9는 9 대입하면 5 곱하기 9 마이너스 15분의 18? 그럼 얘를 전개하시면 45에서 마이너스 얼마 뺀 거야? 5, 3, 15고 3분의 18, 6이죠. 이렇게 약분할 걸 그랬다. 그래도 이해되지? 6 하면 얼마? 답은 3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9다 이렇게 구하면 돼.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 있죠. 항상 두 가지 행동 강령을 너희들이 취할 수 있어야 돼. 하나는 대입 욕구, 두 번째는 미분 욕구. 항상 이걸로 미분 역이 아니지, 욕이야. 두 가지 조건 뽑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gx가 3차 함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야 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왜? 얘가 피적분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그렇습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39였습니다. 그리고 21번 갈게요. 21번은 꽤나 좀 특이한 문제였지. 주관식이래. 그네드, 기억 니은디귿 참거짓 문제를 주관식으로 냈어. 참 특이했던 문제인데 한번 가볼게요.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두 함수가 있대요. 하나 y는 t-log 2의 x고요. 또 하나는 y는 2의 x-t제곱이래. 그때 얘네 둘,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 하지. 그때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판별하래. 근데 보니까 일단 얘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바라보는 태도는요. 첫 번째는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프 개형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럼 첫 번째 로그 함수부터 볼게. 얘는 밑이 2인 로그라 자칫 잘못하면 증가함수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로그 앞에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그럼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라 밑이 2인 증가함수를 x축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니까 얘는 감소함수가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밑이 2인 지수함수고 x 앞에 또는 이 지수 밑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얘는 대칭 이동의 결과가 아니야. 그치? 얘는 그래서 그대로 증가함수가 돼. 그럼 두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x축 y축 이렇게 되고 얘는 밑이 2인 지수함수니까 증가함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맞지? 그리고 얘는 밑이 2인 로그함수인데 감소함수. 원래 로그함수 증가는 이렇게 되지. 근데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에 x좌표를 ft라 그런대. 그랬을 때 기억 참거짓을 판별해 볼게요. f1은 1이고 f2는 2네. 봐봐. 얘들아, 이 교점에 x좌표가 ft니까 말 그대로 교점의 y좌표는요, 여기다 x 대신 ft 대입한 거하고 여기다 x 대신 ft 대입한 게 서로 같다는 얘기지. 왜? 교점 만나는 점이니까 y좌표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x 대신 ft를 대입해. 그럼 t-log 2의 ft가 되고 그 값이 여기서는 같아지죠. 뭐랑? 여기다 x 대신 ft를 대입해야 하는 ft-t 얘랑 같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 f1이 1인지 f2가 2인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다 t 대신 1과 각각 2를 대입해봐.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로그 2에 f1 걔가 2에 f1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그리고 f1이 얘들아 지금 1이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래. 그럼 여기다가 t 대신 1을 대입하고 f1 대신 1을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면 얘가 참인 거 아니야. 근데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이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봐. 그럼 f1 1이고 f1 1이니까 얘는 1 빼기 0
얘는 2의 0제곱이니까 1.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얘 만족하지. 그리고 t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고 f 2 대신 2를 대입해 볼게. 일단 t 자리에 2를 대입해 봐. 그럼 다음이 되거든요. 근데 f2 자리에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해 봐. 그러면 얘는 2 빼기 로그 2의 2니까 2 빼기 1, 1이 되고, 얘는 f가 2니까 2에 2 빼기 2제곱, 2의 0제곱, 얘도 1이 돼. 그럼 좌우 변이 어때? 같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 돼요. 얘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니은 보시면 실수 t의 값이 증가하면 ft의 값도 증가한대. 봐봐. 얘들아, 실수 t의 값이 증가한대. 실수 t의 값이 증가한대. 그때 ft도 같이 증가하니.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봐봐. 지금 내가 t가 증가 상태에 있을 때, t가 증가했을 때 요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t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렸는데, t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얘를 y축 방향 위로 더 평행이동 시킨다는 얘기죠. 즉 위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 t가 커지면?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놈의 t도 증가시켜 봅시다. 그러면 x축 방향 t만큼인데 t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를 잡고 오른쪽으로 딱 당기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 그려질 거 아니야? 요놈이? 그랬을 때 생기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교점의 x좌표가 ft일 텐데, 지금 보시면 ft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 게 보여? 그럼 ft라고 하는 건 x값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t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ft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커지지. 그래서 t가 증가하면 ft도 증가해. 그래서 니은 참이야. 됐지?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이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니까 t가 양수일 때 ft가 항상 t보다 크거나 같니? 이게 문제였거든. 이게 디귿 판단이 관건이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ft가 t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래. 그럼 얘들아, ft가 지금 x축에 표현되어 있지. 그럼 t도 x축에 표현을 하면 얘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니야. 만약에 t가 ft 오른쪽에 있으면 ft보다 t가 더 크게 되니까 얘가 거짓이 될 거고, t가 만약에 ft보다 왼쪽에 있으면 ft가 더 크게 되니까, 또는 t가 ft랑 딱 같게 되면 등호를 만족하는 순간이니까 디귿이 참이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의 참거짓 문제는 t가 ft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대한 판단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이 흰색 두 개를 기준으로 볼게. 잠시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흰색과 노란색을, 파란색과 노란색을 좀 아니지, 빨간색과 노란색이구나. 얘들을 좀 지워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교점 x좌표가 ft고, 그때 봐봐. t가 만약에 왼쪽에 있어. ft보다 왼쪽. 그럼 t가 여기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봐봐요. 잘 봐야 돼. 내가 이 밑이 2인 지수 함수를 gx라 두고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내가 fx라 줄게. 아니다, fx라 두면 헷갈리겠구나. h의 x라 둘게. 그럼 봐봐, 이렇게 놓는 순간 잘 봐. t가 만약에 ft 왼쪽에 있다면 봐봐, 얘가 지금 밑이 2인 로그 함수니까 hx고, 얘가 지금 밑이 2인 지수 함수니까 g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t일 때에 대한 함수값이 t가 gt보다 더 크면 t가 왼쪽에 있겠지, ft보다. 그러니까 t일 때 함수값 t일 때 함수값 gt가 만약에 ht가 더 크면 이때는 ft가 t보다 더 클 거 아니야. 물론 같게 되면 이 등호로 만족하겠지. 일단 그거는 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t가 ft 오른쪽에 있다면 t일 때 함수값 ht가 gt보다 더 작게 되겠지. 그러니까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으면 ht가 더 크고, 여기 있으면 ht가 더 작으니까 ht, gt의 대소관계가 역전이 된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ft보다 뭐가 더 커? 그렇지, t가 더 크게 되지. 그럼 결국은 ft와 t의 대소 판별을 하시오. 그 문제는 ht와 gt의 대소 판별을 하시오랑 같은 문제가 되고, ht와 gt를 대소 판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둘을 뭐 하면 돼? 그치, 빼면 되죠. 그럼 ht에서 f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g의 t를 빼볼게요.
그럼 ht는 여기다 t 대입한 거니까 t 마이너스 로그 2에 t가 되고 얘가 ht, 그리고 gt는 여기다 x 대신 t를 대입한 거니까 2에 t 마이너스 t 제곱, 즉 2의 0제곱이니까 얼마야? 그냥 1이 돼. 그럼 얘를 좀 보기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t에서 1을 빼, 거기에 로그 2의 t를 빼, 그게 ht 마이너스 gt잖아요. 그럼 얘 대소판별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얘 대소판별이 가능하지. 그러면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려면 이걸 두 함수의 차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는 y는 t-1이라는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하나는 y 콜 로그 2의 t라는 밑이 2인 로그 함수. 그럼 걔네들 한번 그려볼게. 잘 봐. 아, 이거 밑에다 그려봐야겠다. 잘 봐야, 잘 보세요. x가 여기 있고, 아, t축이죠? t가 변수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t-1이라고 하는 직선은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로그 2의 t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얘가 t가 1일 때 로그 값이 0이죠. 그럼 여기서 만나거든, 이 t-1과. 그리고 나서 봐봐. t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럼 t가 2일 때 얘가 얼마야? y 값이 1이죠. 그럼 2,1을 지난다고? 근데 얘가 t일 때, t가 2일 때 y 값이 마찬가지로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도 t가 2일 때 1, 얘가 t가 2일 때 1이니까 둘이 2,1이라는 점에서 뭐해? 그치, 만나지. 그리고 로그 함수가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기에 1과 2에서 얘 둘과 교차하면서 지나가. 그럼 얘가 로그 2의 t고 얘가 t-1이야. 그럼 봐봐. 그럼 t 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요, 이 직선이 로그, 그러니까 직선의 y 값이 로그의 y 값보다 더 크지. 얘가 더 크지. 그럼 그때는 얘가 0보다 크게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럼 ft가 t보다 더 커. 근데 만약에 t가 1과 2 사이잖아? 그럼 1과 2 사이면 로그가 직선의 y 값보다 더 크게 되지. 그러니까 역전이 되지. 여기 0과 1 사이일 때보다. 그럼 역전이 되니까 얘가 더 크게 된다고. 얘가 더 작고.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이 전체는 0보다 뭐해? 그치, 작지.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GT가 더 크게 되는 거니까 FT가 T보다 작은 순간이 T가 1과 2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D급 보기에서 T가 양수인 조건 하에서 FT가 항상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T가 더 큰 순간이 있잖아. 그래서 D급은 거짓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21번에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참이 되고, 기억이 참이면 100의 값을 갖고 니은이 참이면 10의 값을 가지니까, 그리고 디귿이 거짓이면 0의 값을 갖죠. 그럼 그 값을 다 더하면 얼마야? 그치, 110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21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증가감수와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좀 좋은 문제예요. 근데 이 디귿 보기 쪽이 좀 참고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웠죠. 이 t가 ft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지에 대한 판별하는 이 연습을 좀 잘 해주시고 너희들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22번. 정수 a 값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fx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제곱이래요. 이때 a는 정수야.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 값들을 다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2가 되더래. 그렇게 되도록 저 정수 a 값을 결정하래요. 그리고 나서 fx를 찾은 다음에 f'x를 구하고 거기에다 x 대신 10을 대입하라는 문제네. 그럼 나보고 fx 찾으라는 얘기인데 조건을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생겼어. 근데 쫄지 마.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해석만 하면 다 괜찮아. 보면 x1-x2분의 fx1-fx2 곱하기 x2-x3분의 fx2-fx3 얘네 둘의 곱이 음수가 된대요. 근데 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x1, x2, x3가요 열린 구간 k, k 플러스 2분의 3 안에 존재한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정수 A 값을 구해보래. 그리고 얘를 만족하는 모든 K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12로 결정된대. 그럼 여기서 요 조건을 해석하는 게 관건이거든? 근데 얘들아, 얘랑 어디서 많이 봤지? 분모 분자가 빼기꼴이고 얘는 x1, fx1, 얘는 x2, fx2. 그러니까 이 3차함수 위에 두 점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3차함수 위에 두 점이야. 근데 x2, fx2, x2, fx2가 서로 겹쳐져 있네. 그러면 이 각각의 분수는 이 3차함수 위에 있는 점 3개, 2점, 2점, 2점 세 점 중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얘가 평균 변화율이잖아 지금. 얘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봐봐, 3참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 왜? 얘를 보니까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x축과 x클 0에서 접하고 x 이퀄 2에 의해서 교차하면서 지나가지. 그 값을 갖는 패턴이라고 이 함수 fx가. 근데 이런 fx가 있는데 여기 위에 점 3점이 있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해볼까? 그때 이 점의 x좌표를 x1, 이 점의 x좌표를 x2, 이 점의 x좌표를 x3를 한다면 지금 요 놈은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고, 요 놈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데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세 점이 존재하면 두 평균 변화율의 곱이 음수가 될 수 없지. 양수잖아. 맞지? 근데 조건에 보면 두 평균 변화율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x1, x2, x3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 극값을 포함하는 그 구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x1이 여기 있고 x2가 만약에 여기 있고 x3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x1, x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놈, x2, x3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놈, 두 평균 변화율의 곱이 음수가 되죠.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그래서 x1, x2, x3가 이 3참수의 극값을 포함하는 구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질 거 아니야.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두 평균 변화율의 곱이 음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구간, 열린 구간 k, k 플러스 2분의 3 안에는 무조건 저 함수 fx의 극값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극값이 아니라 극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해. 그게 극대점 또는 극소점이겠죠. 그럼 첫 번째 봐봐. 그럼 이렇게 되도록 내가 3참수의 그래프를 한번 개형을 추론해 볼게. 근데 이 3참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x축과 0에서 접하고 2a에서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a 정수, 얘가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달라지죠. a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a가 양수면요, 3참수의 그래프가 0에서 접하고 2a에서 뚫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었겠지. fx가. 그렇지? 만약에 두 번째로 a가 음수잖아요? 그럼 저 3차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겨먹지 않았을까? 2a에서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접하고, 여기가 0, 여기가 2a겠죠. 이게 fx 모습이겠지. 그치? 그럼 두 가지 케이스 나눠서 보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보자. 그럼 양수일 때 봐봐. 이 3차함수에서 극점은요, 2점과 2점이거든? 근데 2점과 2점을 얘가 포함해야 되거든? 그럼 열린 구간 k 플러스 2분의 3이 한 번은 여기 있어야 되고 한 번은 여기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극점을 포함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이 안에 0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k보다 0이 더 크고 k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 안에 0이 있는 거죠. 극점. 그럼 이때를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k를 빼. 그러면 0,
마이너스 k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1로 나누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0 사이가 되거든. 근데 k라고 하는 건 정수라 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정수 뭐밖에 없어? 그렇지,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k 값 하나는 구했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을 다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10이래. 그럼 나머지 k 값들의 곱은 12여야겠지? 왜? 하나가 마이너스 1로 찾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k 값이 10이어야 되는데 k가 정수라 했으니 그 나머지 k 값들은 12의 약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3, 4 또는 6, 2 막 이런 것들 또는 12, 1 k 값의 후보가 이 세 가지로 추려지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나올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얘 안에 이 점의 x좌표, 즉 이 극소점의 x좌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근데 얘 봐봐 얘들아, 우리 3차함수 비율관계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 이게 2대 1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a니까 2대 1이니까 얘를 전체 3으로 보면 한 칸 길이가 3분의 2a지. 그럼 여기는 2대 1이니까 0에서 3분의 2a를 두 번 가면 되지. 그럼 3분의 4a가 되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3분의 4a야. 그때 이 3분의 4a가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있어야만 해. 됐지? 그럼 여기서 봐봐, 똑같이 얘처럼 k의 범위를 구해보는 거야. 그럼 양변 k를 빼요. 이렇게 되지. 그럼 양변 마이너스 3분의 4a를 더해. 그럼 k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오거든? 그럼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눠. 얘네 바뀔 거 아니야.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k가 3분의 4a보다 작아야 돼. 근데 봐봐,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k 값은요 반드시 12의 약수여야 되는데 여기 안에 6과 2, 12와 2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 왜? 어느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 k가요 딱 6과 2가 되거나 12와 1만 존재할 수는 없어. 왜? 여기 안에 k 값이 2도 되고 6도 된다는 얘기는 2와 6 사이에 있는 경수 5, 4, 3도 k 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4칸 차이 나고 11칸 차이 나잖아 얘가. 그럼 이 안에 정수 k가 딱 이 두 개씩만 들어있을 수가 없어. 왜? 얘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이 안에 5, 4, 3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무조건 모든 k 값이 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 k 값은 반드시 3과 4 연속된 정수이어야만 해요. 됐지? 그럼 여기에 3과 4가 들어가 있으려면 잘 봐봐. 얘가요 3분의 4a가 4보다는 커야 되지. 얘가 4보다는 크고, 즉 4점 얼마여가지고 5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 그거보다 작은 4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가 4가 들어있겠지. 마찬가지로 요 놈 있지.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이 2와 3 사이 수여야 돼. 즉 2점 얼마여야 2점 얼마보다 큰 정수가 3이 들어가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1점 얼마면 그거보다 큰 정수는 2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2와 3, 4, 얘는 4와 5 사이여야 돼. 그럼 봐봐. 잘 봐. 얘가 2와 3 사이에 있어야 할 때의 a의 범위, 얘가 4와 5 사이에 있어야 될 때 a의 범위, 둘 중 뭐가 더 관찰하기 편할까? 얘가 더 편하겠지? 그럼 얘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3분의 4a가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5랑 같아도 돼? 안 돼? 되지. 왜? 얘가 딱 5여도 5보다 작은 정수 4잖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4분의 3을 곱해. 이 4분의 3 곱하면 3이고 여기다 4분의 3 곱하면 4분의 15지. 봐봐. 여기서 a도 정수라 했기 때문에, 즉 양의 정수?
3보다 큰 양의 정수는 4부터 시작하는데 얘가 3점 얼마지? 그러니까 얘가 3점 얼마잖아. 4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3점 얼마거든? 근데 3점 얼마보다 작거나 3보다 큰 정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4점 얼마일 수가 없다고. 그 말은 이 K값이 이 안에 들어있는 K값의 정수가 3과 4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 A가 음수일 때에 답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A가 음수일 때 한번 따져보자고. 보세요. A가 음수일 때 다시 첫 번째 이 안에 3, 3세 극점이 포함돼야 돼. 그럼 여기서의 극점은 2점인데 2점이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있으려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따져봤지. 0이 K와 K 플러스 3이 사이에 있으려면 K값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이때는 K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A가 양수든 음수든 고정값이야. 그러면 나머지 K값의 곱은 당연히 자동으로 12가 될 텐데 그럼 당연히 그 K값이 3과 4가 나오면 되겠지. 그렇도록 정수 A값을 한번 정해봅시다. 자와. 그럼 이 점의 X좌표도 1대 2니까 0에서 왼쪽으로 두 칸이거든. 근데 한 칸 길이가 3분의 2A? 그럼 왼쪽으로 3분의 2A를 두 칸가? 그럼 그럼 3분의 4A가 되죠. A는 음의 정수니까 얘가 음수야. 헷갈리지 마. 그럼 저 3분의 4A가 마찬가지로 K와 K 플러스 2분의 3 사이에 있으셔야만 해요. 됐지? 네, 봐봐. 여기서 얘를 또 정리하면 K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3분의 4A 마이너스 2분의 3. 크고 K가 3분의 4A보다 작다. 그럼 여기 안에 K값이 3과 4가 있어야 되는데 A가 애초에 음수잖아. 음의 정수. 그럼 얘도 얘도 음수가 될 수 있어. 음수니까 만약 3과 4 양의 정수 K값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A가 양의 정수를 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정수 K의 후보는 3과 4일 수밖에 없지. 근데 이때는 얘네 다 음수니까 음수 사이에 있는 두 정수가 3과 4 양의 정수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곱해서 12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얘가 K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지. 왜? 둘이 곱하면 12, 얘네 나머지 마이너스 1과 곱하면 여전히 K값의 곱은 마이너스 12죠. 그럼 이 사이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들어있으면 돼. 그럼 봅시다.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는 A의 값을 한번 정해보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 3분의 4A가 얘들아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사이. 아니지. 왜? 얘가 마이너스 4점 얼마면 그거보다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점 얼마이면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3도 포함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점 얼마여야 마이너스 2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범위 안에서 정수 K가. 그러니까 3분의 4A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3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잖아.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값을 관찰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에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되지. 왜? 얘가 마이너스 2여도 그보다 작은 정수, 마이너스보다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되지. 그럼 얘를 풀어볼게. 그럼 양변에다가 4분의 3을 곱해. 얘의 역수.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잖아. 등호 붙이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점 얼마이기 때문에 A값의 후보, 음의 정수 A값의 후보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5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A값이 마이너스 2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점 얼마거든. 근데 A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마이너스 4점 얼마인지 봐야 되거든. 왜? 얘가 마이너스 4점 얼마야. 그보다 큰 정수 마이너스 4가 들어갈 거 아니야.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인데 얘가 마이너스 5점 얼마면 마이너스 5도 들어갈 거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확인해야 돼. a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6 더하기 9니까 6분의 25?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점 얼마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k 값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2야. 와우, 끝났다. 즉 이때 답이 되네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차 함수는요, x제곱 a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x 플러스 4야. 그럼 얘 사실 뭐 다시 정리하면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8x니까 여기다 얼마 대입하래? 10 대입하래? 맞네. 10 대입하면 300 더하기 80이니까 답 얼마? 380이 되겠죠. 됐지? 22번 꽤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3차 함수 그러니까 꽤나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은 추론할 수 있고, 사실 1차 부등식의 정수추론 문제였죠? 정수추론 문제에서 냈네. 꽤나 중요한 문제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공통 끝이고요.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를 할 텐데 28번 가봅시다. 함수계수 추론 문제였죠? 28번 보면 집합 x가 나와있대. 근데 얘 집합 x가 정역이자 and 공역이지. 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f의 개수니까 x가 정역이자 공역이야. 그때 함수 f의 개수를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개수를 정해보래. 가조건이 뭐냐면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홀수여야 된다. f2가 아니구나. f3 곱하기 f5잖아. 이거 홀수. 그리고 또 하나, f2가 f4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요, 3개여야 돼요. 얘를 만족하는 x에서 x로의 함수 구하래. 그럼 봐봐요. 첫 번째 가조건부터 해석할게. 얘들아, 3개의 곱, f1, f3, f4, 5가 3개 곱 홀수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 셋 다 홀수일 수밖에 없죠. 그치? 셋 중 하나가 짝수면 무조건 얘는 2가 곱해져 있을 테니까 2의 배수 짝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개 모두 홀수 이어야 홀수 3개의 곱이 홀수가 되죠. 그래서 f1, f3, f5는 홀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값이 1 또는 3 또는 5로 결정이 되고요. f2와 f4는 이미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공역의 원소 또는 치역의 원소 중에서 화살을 맞는 방법의 수만 생각하면 되지. 그럼 봐봐. 근데 치역의 원소가 3개래. 근데 이 3개가 아니라 짝수 3개가 되면 안 돼. 그럼 무조건 만족하지 않잖아. 그리고 짝수 3개도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이 치역의 원소 3개 중에서 구성 요소가 짝수 하나, 홀수 2개, 짝수 2개, 홀수 하나, 홀수 3개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치역의 원소를 기준으로 치역의 원소 3가지 중에서 짝수가 몇 개 되는지 홀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는지를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홀수 1개, 짝수 2개로 치역의 원소가 결정될 수 있고, 두 번째, 홀수 2개, 짝수 1개로 결정될 수도 있고, 세 번째, 홀수만 몇 개? 3개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뭐가? 치역의 원소가. 그럼 첫 번째, 홀수 1개, 짝수 2개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 쓰지 말까? 여기다 쓸까요? 세 번째, 홀수만 3개. 홀수 3개일 때. 이렇게 나눠볼게. 그럼 보세요. 홀수 1개일 때. 치역의 원소야, 치역의 원소. 그럼 얘들아, 홀수 1, 3, 5, 3개가 있지. 그럼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홀수 1개를 선택해야겠죠? 그럼 1, 3, 5, 3개 중에서 치역 원소 하나가 되는 거 선택해. 그게 3 컨비네이션 1. 그리고 짝수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짝수 2개가 있잖아. 그럼 2개 중에서 2개 선택해.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은
치역이 홀수 한 개와 짝수 두 개로 선정이 됐어.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봐봐. 치역이야. 치역의 원소가 될 후보 1, 홀수 한 개, 짝수 두 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됐다고 해봐. 홀수 한 개가 1이 선택됐고 짝수 두 개는 2, 4야. 그리고 화살 쏘는 놈들은 1, 2, 3, 4, 5 정의의 원소 이 5가지인데 봐봐. 여기서 가속권을 보면 1, 3, 5는 무조건 홀수가 돼야 되는데 이 셋 중에 홀수 몇밖에 없어. 그치? 1밖에 없지. 그럼 1과 3과 5는 누구한테만 화살 쏠 수밖에 없어? 그치? 1이니까 화살 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야. 곱하기 얘는 다 쐈다. 그리고 나머지 2과 4가 화살을 쏘면 되는데 봐봐. 여기서 잘 들어. 치역의 원소를 뽑아놨다 그래서 무조건 치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왜? 얘네들도 화살을 무조건 맞아야 얘네들 이 확정적으로 치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1은 화살을 맞았잖아. 그럼 나머지 2와 4도 무조건 화살을 맞아야 치역이 1, 2, 4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정역의 원소가 2개 남아있대. 그러면 2와 4가 각각 2는 2한테 4가 4한테 화살을 쏠 수밖에 없지. 왜? 얘네들이 화살을 무조건 맞아야 되잖아. 그래야 치역이 1, 2,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와 4가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가 2는 2한테 4는 4한테 한 가지죠. 왜? 이 조건 많대. F4가 더 커야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2가 4, 4가 2한테 화살을 못 쏘죠. 그래서 얘도 한 가지니까 답은 이때 홀수 한 개 짝수 두 개일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야. 됐지? 그리고 두 번째 홀수 몇 개? 그렇지. 2개. 짝수 몇 개? 1개. 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홀수 2개, 짝수 1개. 치역의 원소 선택하는 방법의 수 구해봅시다. 그럼 홀수 2개여야 되니까 홀수 3개 중에 2개 골라. 짝수 1개여야 되니까 짝수 2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럼 지금까지 상황은 홀수 2개와 짝수 1개가 골라져 있어. 근데 홀수가 지금 1, 3, 5잖아. 그 중에서 1, 3을 선택했다 해볼게. 그리고 짝수는 4를 선택했다 해볼게. 그럼 얘가 치역이 될 수 있는 후보고, 나머지 1, 2, 3, 4, 5 정의 원소 5개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그럼 봐봐. 그럼 첫 번째 1, 3, 5가요 홀수여야 돼. 홀수한테 대응돼야 돼. 근데 홀수가 1 또는 3이지. 근데 이게 홀수에 대응시키는 방법이 전체 2가지 아니야? 첫 번째는 1한테 몰빵 또는 3한테 몰빵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몰빵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럼 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 3, 5가 몰빵하는 경우 1 또는 3이니까 2가지죠. 그리고 만약에 1과 3과 5가 1한테 몰빵으로 화살 쐈어. 그럼 나머지 2와 4는 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대응시켜야 되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그치. 한 가지밖에 없지. 2는 무조건 3, 4는 4한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몰빵 3으로 쐈다 해도 2는 1한테, 4는 4한테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한 가지. 더하기 또는 더하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 이 1, 3, 5가 1, 3, 5 셋 중 2개는 1 또는 3한테 화살을 쏘고 나머지 한 개는 화살 1과 3이 화살을 쏜 놈 제외한 나머지 한 놈한테 다른 홀수한테 화살을 쏘는 경우가 있죠. 그치? 그럼 그런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1, 3, 5 3개 중 같은 홀수에 쏘는 경우 쏘는 놈 2가지를 구해. 그러니까 1, 3, 5 3개 중 같은 홀수한테 쏠 놈 2개를 선택하는 경우 3 컴비네이션 2를 선택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과 3이 선택됐어. 그럼 1과 3이 예를 들어서 1한테 쏠 수 있고 또는 누구한테 화살 쏠 수 있어? 그치? 3한테 화살 쏠 수 있죠. 그럼 1과 3이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고 만약에 1한테 화살을 쐈어 둘 다. 그럼 F가 화살 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나머지 홀수 하나니까 한 가지야. 그리고 봐봐. 이렇게 쐈어. 지금까지 상황이야. 그럼 화살 안 맞은 놈이 누구야? 4지. 그럼 4는 무조건 화살 맞아야 되니까 이 4가 4한테 화살 쏠 수밖에 없어. 이건 맞아. 근데 2는 1 또는 3 둘 중 한 명, 2가지한테 2가지 모두 화살을 쏠 수 있지. 왜? 얘 또는 얘. 그래도 이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무조건 4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라서 2가지고 4는 무조건 4한테니까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 됐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3이 6이고요. 2를 곱하면 2 더하기 12니까 3이 6 2 더하기 10이니까 14? 응. 맞지? 6, 2, 12 2니까 14. 그럼 6 곱하기 14니까 84가지니?
이때는 84가지. 됐죠? 그럼 세 번째 홀수가 3개일 때. 그럼 일단 홀수 3개 중에 3개 다 선택해. 치역이 될 수 있는 거. 3, 3. 그러니까 1, 3, 5 이렇게 치역의 원소의 후보가 선택됐어. 그리고 1, 2, 3, 4, 5. 나머지 5가지의 정의역의 원소가 간화 조건을 만족하도록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데, 봐봐. 여기서 1, 3, 5는 무조건 홀수한테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1, 3, 5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가 있지 않니? 몰빵. 1과 3이 5한테 다 1 또는 다 3 모두 다 5한테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 그게 3가지죠. 그럼 1, 3, 5가 예를 들어서 1한테 화살을 쏴. 그럼 나머지 3과 5가 무조건 화살을 맞아야 되니까 2와 4가 대응되는 방법의 수는 1가지. 맞지? 그리고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1, 3, 5 3개 중 2개, 두 놈은 같은 홀수한테 쏘는 경우. 이렇게 쏘면 5는 3 또는 5한테 화살을 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일단 1, 3, 5 3개 중에서 같은 놈한테 쏘는 놈 2명 선택해. 그게 1, 3이야. 그럼 1, 3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또는 3 또는 5죠. 이렇게 쏠 수도 있고 1과 3이 3한테 쏠 수 있고 1과 3이 5한테 화살을 쏠 수 있으니까 3가지고, 만약에 1과 3이 이렇게 1한테 화살을 쐈어. 그러면 나머지 5는 나머지 1과 3이 쏜 놈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홀수한테 쏘면 되죠. 그럼 몇 가지? 2가지야. 그럼 만약에 5가 3한테 화살을 쐈다. 그리고 곱하기 2와 4가 대응이 되면 되는데요. 근데 F2보다 F4가 더 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치역 원소 2개는 맞았는데 한 놈은 무조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지금 5잖아. 그럼 5는 무조건 화살을 맞아야 돼. 왜? 치역이 1, 3, 5가 되려면. 근데 저 나 조건을 만족하려면 4가 5한테 화살을 쏠 수밖에 없지. 그래서 4가 쏠 수 있는 경우에서 1가지고, 그다음에 2는 1 또는 3이니까 2가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얘가 1, 3, 5 치역이 1, 3, 5 다 홀수니까 1과 3과 5가 각기 다른 홀수한테 쏘는 경우. 그러니까 1이 1 또는 3 또는 5 한테 화살을 쏠 수 있지. 그럼 1이 쏠 수 있는 경우에서 3가지고, 3은 1이 쏜 놈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5는 1과 3이 쏜 놈을 제외한 나머지 1가지. 그러니까 1, 3, 5가 다 다른 홀수한테 쏠 수 있는 경우에서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이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응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2와 4는요, 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대응시키면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1, 3, 5 이미 화살을 다 맞았잖아. 그럼 1, 3, 5 셋 중 두 놈한테 화살을 쏘면 되니까, 뭐가? 2와 4가. 그 2와 4가 화살 쏜 놈, 화살을 쏘는 녀석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 3,2를 구해. 3명 중에 화살 맞는 놈 2명을 선택해. 그게 만약에 1과 3이 선택됐어. 그러고 나서 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대응시키는 방법은 1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1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세 번째 홀수가 치역의 원소 3개가 모두 홀수인 경우지.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1일 거고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얘는 3이고요. 요 놈은 9, 4, 36이고, 요 놈은 6, 3, 18이니까, 맞지? 6, 3, 18. 그러면 39니까 7, 4, 57이야?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84 더하기 57이니까 얘네들이 되면 60 더하기 84는 144? 정답은 144가지라고 구하면 되죠. 그래서 5번 이렇게 찾으면 돼. 됐지? 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얘들아, 평가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신 시험에도 무조건 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서 너희들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복습하면서 28번이었습니다. 9번 한번 봅시다. 봐봐.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2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대. 그러니까 검은색 카드 2장이 있어. 너희 문제 읽어봐서 알겠지? 얘 검은색이라 할게. 숫자 아무것도 안 쓴 카드를.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부터 8까지 적혀 있는 숫자 이렇게 8장이 있대요. 그때 흰색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네. 근데 가조건 보니까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흰색 카드는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이 돼 있대. 그러면 봐봐. 그럼 이 숫자가 적힌 8장의 카드를 배열시키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얘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5, 6, 7, 8 이 카드를 못 바꿔. 왜?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크기 순으로 배열돼 있잖아. 그럼 이미 배치 끝난 거야, 얘는. 근데 나 조건을 보니까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두 장 이상 놓여있대. 그러니까 얘가 검은색 카드거든. 이 검은색 카드 2장이 흰색 카드 1부터 8 중에서 이 검은색 카드 2장 사이에 얘네들 중에서 2장 이상이 이 사이에 껴있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흰색 카드는 이미 배치가 끝났잖아. 그럼 검은색 카드를 이 흰색 카드 사이사이에 배치시키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근데 검은색 카드 2장 사이에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되니까 이 사이에 2장이 올 경우, 3장이 올 경우, 4장이 올 경우 쭉쭉쭉 8장이 올 경우로 분류시켜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다 조건을 보니까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있대. 그럼 얘들아 1부터 8까지 3의 배수는 3 또는 6이잖아. 얘네들이 검은색 카드 사이에 한 장 이상 놓여있대. 그러니까 이 사이에 3 또는 6 한 장씩 껴있거나 또는 이 사이에 3, 6이 동시에 껴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잘 봐. 이미 흰색 카드는 1부터 8까지 배치가 끝났어. 그럼 첫 번째 봐봐.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 2장이 오는 경우부터 한번 분류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2장이 와야 되잖아. 근데 그 2장 중에 반드시 적어도 한 장은 3의 배수가 껴 있어야 되죠. 왜? 타 조건. 이 두 개 사이에 3의 배수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봐봐. 흰색 카드가 검은색 카드 사이에 2장이 껴 있는 경우는 3과 6이 동시에 올 수가 없어요. 검은색 카드 2장이. 왜? 그러면 검은색 카드가 여기 와야 되는데 이미 4장으로 꽉 차 있잖아. 그럼 안 되잖아. 왜? 지금 흰색 2장이 오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검은색 사이에. 그러면 봐봐. 첫 번째로 3의 배수가 3과 6이 동시에 올 수 없으니까 3이 오는 경우 6이 오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럼 첫 번째 봐봐. 3이 오는 경우를 해볼게. 그럼 검은색 카드를 내가 V자로 해볼게요. 1과 2 사이에 3과 4 사이에 끼워 넣으면 그 검은색 카드 2장 사이에 흰색 2장이 있으면서 3의 배수가 껴있죠. 또는 여기 사이 2와 3 사이와 4와 5 사이에 껴 넣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3이 무조건 들어있잖아. 근데 만약에 1보다 작은 쪽, 여기 1 왼쪽하고 2와 3 사이에는 검은색 카드가 껴있으면 안 돼. 왜? 3의 배수가 안 껴져 있잖아. 그럼 3의 배수가 검은색 사이에 오는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 카드가 여기 올 때 한 가지 하고 여기 올 때 한 가지. 총 도합 몇 가지? 2가지죠. 3이 오는 경우는 2가지야. 그리고 6이 오는 경우도 몇 가지일까? 2가지겠지. 왜? 여기 검은색 카드가 오면 되고 또는 여기 오면 되잖아. 그러면 걔도 2가지니까 첫 번째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2장이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그치. 4가지인 거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분류해서 푸는 거야. 얘들아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분류하도록 쉽지 않다니까. 물론 여사건으로 풀어도 돼. 근데 여사건으로 가면은 더 복잡해질 것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검은색 사이에 흰색 카드가 이번에 몇 장 오는 경우? 3장이 오는 경우. 이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검은색 카드를 어떻게 배치시키면 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흰색 3장이 와야 되는데 검은색 3장이. 검은색 2장 사이에. 그럼 검은색을 어디 사이에 배치시키면 될까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어도 한 장은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3이 오는 경우, 3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만 생각해보자. 그럼 검은색 카드를 여기 하나 배치시키면 되죠. 이렇게 한 가지, 또는 이렇게 두 가지, 또는 이렇게 세 가지지. 맞지? 3이 오는 경우는 세 가지야. 그리고 6이 오는 것도 몇 가지일까? 얘랑 똑같이 세 가지겠죠? 왜 세 보면 되잖아. 여기 하나, 둘, 셋, 세 가지. 그리고 흰색 3장이 올 때 3과 6이 검은색 카드 2장 사이에 동시에 올 수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3 몇 가지? 6가지인 거야. 그럼 세 번째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이 이번에 몇 장 오는 경우? 그치, 4장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장 올 때는 이거 또 껴넣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지. 봐봐. 흰색 카드 4장 온대. 그럼 3의 배수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를 해볼까? 그럼 여기 이렇게 껴넣으면 되죠. 그럼 4장이 오면서 3의 배수가 들어있잖아. 또는 여기 껴넣으면 되지. 그럼 3의 배수가 껴있죠. 그럼 여기는 3과 6이 동시에 껴있으니까 지금 3만 껴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3만 껴있도록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니까 두 가지죠. 더하기 6이 오는 경우 너 몇 가지까? 이때는 두 가지겠지. 세보면 되잖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3과 6, 3의 배수가 둘이 동시에 검은색 카드 2장에 껴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1 몇 가지? 그치, 5가지가 답이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지는 게 보일 거야.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이 몇 장 오는 경우? 그치, 5장 오는 경우.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저 때는 어떻게 검은색 카드를 사이에 껴넣으면 되냐면, 어디 사이에 껴넣으면 되냐면, 아마 3의 배수가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 3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 그럼 5장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 가지가 있지. 맞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면 돼? 안 돼? 안 돼. 왜? 3과 6이 동시에 들어가잖아. 3만 들어가는 경우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한 가지죠. 그리고 6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검은색 카드가 배치되어 있을 때 한 가지고, 그리고 3과 6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배치시키면, 검은색 카드를 여기 배치시키면 5장의 카드가 들어가면서 3과 6이 동시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검은색 카드를 여기 하나 배치시키면 사이에 5장 들어가면서 3과 6, 3의 배수가 2개 들어가죠? 그럼 2가지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여기까지가 시작 4가지죠. 그러고 나서 검은색 사이에 5번째. 흰색 몇 장이? 그치, 6장이 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봐봐. 6장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때는 얘들아, 검은색 카드를 아무리 어떻게 배치시키더라도 그 흰색 카드 6장 중에서 3의 배수가 들어가려면 3의 배수가 무조건 2개가 들어가 있어야만 해. 왜? 검은색 카드 여기 6장이 오도록 배치시킨다 생각해봐. 아무리 왼쪽 끝에 배치시킨다 해도 3과 6이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3 하나 또는 6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3과 6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를 세주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하나 검은색을 배치하면 되고,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3가지가 답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6번째죠. 검은색 사이에 흰색이 몇 장? 그치, 7장 들어오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때도 흰색 카드 3의 배수 3과 6이 동시에 검은색 카드 2장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지. 봐봐, 1부터 7까지를 검은색 카드 2장 사이에 오도록 이렇게 검은색 카드를 배치하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7장 카드가 껴있는 한 가지니까 총 도합 몇 가지? 그치, 2가지죠. 얘들아, 7번째.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가 8장 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당연히 한 가지죠, 얘는. 왜? 이미 흰색이 8장인데 검은색 2장 사이에 8장이 올리면 이렇게 배치시킨 방법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한 가지다. 그래서 도합, 우리가 구하는 답은 4 더하기 6, 10 더하기 5, 15, 19, 22, 24, 25. 그래서 답은 25가지 끝! 이렇게 가시면 돼요. 봐봐, 얘들아. 직접 세는 거, 경우의 수에서 직접 세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낸다니까. 하나 다 세도록 해봐야 돼. 연습해. 9번이었습니다 30번 가볼게요. 30번은 확률 문제인데 더 이지해요, 얘는. 그냥 케이스도 얘보다 적고 세가지고 이지해. 한번 가볼게요. 30번. 주머니 속에 1부터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 4개가 있고요. 흰 공 4개. 이게 흰색 공이야. 그 검은색 공이 있는데, 검은색 공도 4개인데, 그 검은색 공에는 4, 5, 6, 7이 적혀져 있대? 이렇게 있네요. 총 도합 8개의 공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그 네모 박스 보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 꺼낸대? 2개의 공을 꺼낸대요. 근데 탁 꺼냈더니 공의 색깔이 서로 달라. 그럼 12점의 점수를 딱 얻는데, 얘네들 탁 꺼냈더니 검은색 1개, 검은색 2개를 탁 꺼냈어. 그럼 같은 색이잖아. 같은 색이면 그 적힌 공의 곱으로 점수를 얻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검은색 공 4와 5를 탁 꺼냈어. 그럼 같은 색이잖아. 그럼 4 곱하기 5를 점수를 얻는다는 얘기지. 그게 20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시행을 한 번 한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거를 한 번만 시행한대요. 그랬을 때 얻은 점수가 24점 이하의 짝수일 확률. 그럼 봐봐. 그럼 24 이하의 짝수일 확률은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지. 색이 만약에 2개에서 2개를 탁 꺼내는데 서로 다른 색이야. 서로 다른 2개의 공을 꺼내서. 그래서 서로 다른 색 2개의 공. 그러니까 이렇게 꺼낸 거죠. 사실은 봐봐. 그러니까 흰색 1개, 검은색 공 1개 뽑았어. 그럼 얘는 무조건 몇 점을 얻는 거야? 다른 색 공이니까 12점을 얻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얻어도 24 이하의 짝수잖아. 그럼 이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만약에 같은 색 공을 탁 꺼냈어. 근데 같은 색 공이 흰색 2개일 수도 있고, 검은색 2개일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흰색 2개를 꺼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흰색 2개, 이렇게. 그럼 흰색 2개 탁 꺼냈어. 근데 둘에 적힌, 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24 이하의 짝수여야 돼. 그럼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순서상으로 나타내 봅시다. 보세요. 흰색 공 만약에 1을 꺼냈어. 그럼 2를 꺼내면 2개의 곱이 짝수, 24 이하의 짝수가 되죠. 2니까. 또는 1일 때 얼마가 되면 돼? 4를 꺼내면 되죠. 왜? 2개의 곱도 24 이하의 짝수니까. 그리고 만약에 2 하나 꺼내고 1은 여기 있으니까 2 하나와 3 하나 꺼내도 마찬가지로 24 이하의 짝수가 되고, 2 하나, 4 하나 꺼내도 마찬가지로 두세 곱이 24 이하의 짝수 8이 되죠. 그 다음에 3 하나, 4 하나 꺼내도 뭐야? 마찬가지로 2 하나, 둘이 곱했을 때 12, 24 이하의 짝수가 되죠. 이 경우가 있다고. 이거 외에 더 있어? 없어. 그럼 이때는 흰색 2개를 뽑았을 때 점수가 24점 이하일 경우가 이렇게 몇 가지야? 총 5가지야. 근데 봐봐.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전체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8 컨비네이션 2분의 이게 전체 경우의 수. 흰색에 2개를 뽑는데 이게 24점 이하가 되려면 그 전체에서 몇 개의 경우가 있어? 5개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 확률은 8 컨비네이션 2분의 5고요. 얘는 8 컨비네이션 2는 56을 2로 나눈 거니까 28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28분의 5야. 그리고 세 번째, 검은색을 몇 개 꺼낼 수도 있어? 그치, 2개 꺼낼 수도 있죠. 그때 24점
2하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럼 검은색도 마찬가지로 순서쌍의 개수, 경우의 수를 직접 세요. 그럼 4를 꺼내서 하나. 그때 5를 꺼내면 둘이 곱이 24 이하, 20점이 되죠. 4 하나를 꺼내서 6을 꺼내. 그럼 둘이 곱에 24점 이하가 되지. 딱 24점이잖아. 근데 4와 7을 꺼내서 돼? 안 돼? 안 돼. 24점 넘어갔다네. 28이니까. 4, 7, 28. 그럼 5와 6 안 되고 5와 7도 안 돼. 6과 4는 이미 했어. 6, 5 안 돼. 6, 7 안 돼. 7, 4, 28. 7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지. 24점 이하가.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 그치,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따라서 검은색 두 개가 뽑았을 때 24점 이하일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8, 2분의 그 경우의 수 두 가지니까 28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통분하지 말고 이렇게 놔둬. 왜? 얘 다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안 구했네. 미쳤네요. 여기서 케이스만 나누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만 구했네. 첫 번째 케이스 하지 뭐. 이것도 쉬워. 그럼 흰색 한 개, 검은색 한 개만 꺼내면 무조건 12점이니까 흰색, 검은색에 적힌 숫자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무조건 그냥 12점이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던 숫자가 이렇게 다른 색공을 꺼내면 12점이래요. 그럼 이럴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 8, 2분의 흰색 4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고 검은색 4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얘를 계산하면 28분의 4, 4 얼마야? 그치. 16이 되죠. 그러면 얘랑 다 더하면 되니까 따라서 28분의 16 더하기 5, 21, 21 더하기 2 얼마? 23. 근데 분모 분자 더하래? 따라서 얼마? 51이 되겠죠. 30번이었어요. 30번은 뭐 29번보다 좀 더 케이스가 분류하기 좀 쉬웠던 것 같아. 그리고 막 확률 문제라 전체 경우에서 근데 그 경우에서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얘들아 너희들 걸로 스스로 곱씹으면서 이해하면서 꼭 풀길 바라실게요. 여기까지 확통 해설이었습니다.